저는 올해 72입니다. 아직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밤손님도 태웁니다. 힘듭니다. 허리는 굽고 신호등 불빛은 가끔 겹쳐 보입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방 구석에 오래 둔 의자처럼 있어도 의미 없는 물건이 된 기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다리도 아프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운전 안 하면 저는 그냥 늙은 사람입니다. 연세도 있는데 아직 운전하세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짐이 됩니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탔습니다. 술 냄새는 났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문 닫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시간 없어요. 빨리 좀 가요. 저도 급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지켜야 합니다. 빨간불은 서야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아, XX 답답하네. 이래서 늙은 사람들한테 운전 맡기면 안 된다니까. 늙은 사람. 그 말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욕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 애가 또 말했습니다. 손 떨리잖아요. 운전은 왜 해요? 그 말을 듣고 제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떠는 건지, 겁이 나서 떠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입을 열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말 취소해라. 근데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싸움 영상, 택시기사와 손님 충돌, 거기에 제 얼굴, 그리고 우리 아들 얼굴. 우리 아들은 예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싸우지 마요. 그냥 참아요. 제가 더 창피해요. 그 말이 귀에 걸려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저도 모를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그 말만 계속 돌았습니다. 늙은 사람. 왜 아직 운전해요? 마치 당신은 이제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들렸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잠깐 앉는 방입니다. 작은 테이블, 낡은 의자, 식은 커피 냄새. 항상 보던 풍경인데 그날은 하나가 달랐습니다. 탁자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기사님 거예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부터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괜한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어제 그 손님이 신고 넣은 건가? 회사에 민원 들어온 건가? 경찰 얘기 나오는 건가?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집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뭔가 두툼한 게 더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종이를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첫 줄. 그 한 줄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말 전부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문장만 보고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전부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술 핑계도 없고 저도 힘들어서요. 같은 말도 없고
그냥 바로 죄송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6장, 30만 원. 그 순간 손이 더 떨렸습니다. 30만 원은 저한테 큰 돈입니다. 차를 하루 종일 돌려도 안 나올 때가 있는 돈입니다. 약값이 됩니다. 식비가 됩니다. 기름값 됩니다. 지금 우리 집 입장에서는 아주 똑 떨어지는 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갑이 안 열렸습니다. 그냥 넣으면 되는 돈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시계 돈으로 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 더 크게 만들지 말자 하고 막는 돈처럼도 안 느껴졌습니다. 그냥 툭 던지고 도망간 돈이라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래, 돈 던지고 끝냈네 하고 화내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편지가 같이 왔습니다. 사과가 붙어왔습니다. 마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 그럼 나는 욕값 받고 조용히 넘어간 사람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따라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밀어내면 이 애는 어디 가서 사과할 데가 있나? 이게 이 애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면 내가 그걸 바닥에 던지는 게 맞나? 저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두었습니다. 구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막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29짜리 우리 젊은 기사입니다. 아저씨, 그거 받으셨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막내가 제 표정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 손님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래요. 자기 진짜 잘못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도망가는 돈이 아니구나. 이건 던져놓고 됐지? 하고 사라진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이건 그냥 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서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아직 좀 떨렸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정돈된 글씨는 아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대충 툭 써놓은 글이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고 적은 글 같았습니다. 첫 줄은 이거였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말 전부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미 한 번 멈췄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좀 예민했어요가 아니었습니다. 술 먹어서 그랬어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부 죄송합니다. 그 말이 꽂혔습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맨날 욕 듣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맞은 걸 그냥 아저씨한테 던졌습니다. 지금 정말 후회합니다.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 했다는 거냐? 아직 화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 중에 손 떨리잖아요. 운전은 왜 해요? 그 말은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일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2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젯밤 그 말이 제일 깊이 박혔거든요. 그 말은 그냥 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다. 당신은 이제 그만 꺼져라. 그 소리였으니까요. 근데 이 애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편지에 직접 적었습니다. 그게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은 짧았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버팁니다.
이 돈은 입 다무세요가 아닙니다. 저는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예, 알았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이걸로 그냥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들고 집에 간다? 그럼 이건 내가 욕먹은 값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를 불렀습니다. 29짜리 우리 막내 기사입니다. 야, 어제 새벽에 탔던 그 젊은 애 있지? 제가 물으니까 막내가 바로 알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제가 봉투를 살짝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그 애가 두고 간 거냐? 막내가 주변을 한번 보고 제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친구 오늘 아침에 왔어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그 얘기 계속했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저는 말이 잠깐 안 나왔습니다. 막내가 한마디를 더 전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분 손 떠는 거 보고도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멈췄습니다. 아, 그냥 술 취해서 막 던진 게 아니구나. 자기도 그 말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 일은 달라졌습니다. 이건 무례한 손님 하나 만났다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 남은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말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제 자존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욕을 들었습니다. 늙은 사람이라는 말, 왜 아직 운전해요라는 말, 그건 쉽게 지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밀어내버리면 이 애는 앞으로 누구한테 사과를 배우나. 어쩌면 이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꺾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발로 차버리면 그 애는 사과해도 소용없다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갑엔 안 넣는다. 그냥 끝내지도 않는다. 직접 만나서 듣는다. 그래서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회사 어디래? 판교요. IT 회사래요. IT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보겠다. 지금 제 가방 안에는 흰 봉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편지 한 장, 30만 원.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지갑에도 안 넣었습니다. 30만 원이면 저한테 큰 돈입니다. 약값 나옵니다. 기름 넣을 수 있습니다. 집 반찬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입니다. 근데 못 쓰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누구 돈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제 돈인지 아니면 저 젊은 애의 마음이 잠깐 제 손에 얹힌 건지 그 선이 아직 안 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받으세요. 사과도 했는데 마음으로 준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도 말하겠죠. 아니요. 돌려주세요. 그거 받으면 그냥 욕감 되는 거예요. 두 말 다 맞는 것 같아서 더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이 일은 택시기사, 욕먹음 돈 받음 끝. 이런 모양으로 남을 겁니다. 그건 저는 정말 싫습니다. 제가 제 입 닫은 값처럼 보일까봐. 그렇다고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라. 하고 내뱉어버리면 그 애는 앞으로 어디 가서 사과를 배울까요? 어쩌면 이게 그의 인생에서 첫 진짜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발로 차버리면 그 애는 내가 잘못 인정해도 의미 없네. 라는 것만 배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지금은 안 쓴다. 그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가서 확인할 겁니다. 편지에 적은 죄송합니다가 진짜인지 아니면 겁나서 쓴 말인지. 아저씨 같은 분 없으면 저는 못 버팁니다. 그 말이 그냥 예쁘게 들리라고 쓴 말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약 그 애가 제 앞에서 고개를 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얘야, 그 말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사과한 건 나는 들었다. 그 다음에야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정할 겁니다. 제가 가질지 돌려줄지 아니면 같이 의미를 나눌지. 지금 제 마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답이 안 났습니다. 혼자서는 못 정하겠습니다. 이제 솔직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을 핸들 위에 올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립니다. 허리는 앉을 때마다 한 번씩 소리를 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멈춘 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밤은 요즘 더 춥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보면 진짜 나이가 보이긴 합니다. 주름도 깊어졌고 눈동자도 예전보다 탁해졌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온다. 부르면 간다. 사람을 태우고 내린다.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 젊은 애가 편지에 쓴 말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버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문장을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을 그냥 예쁜 말로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면 저는 그냥 늙은 사람이 되고 그 말이 진짜면 저는 아직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요즘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둘 다 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오세요 와. 아직 있어주세요 그 사이. 저는 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봉투 얘기도 안 했습니다. 괜히 또 아버지 그만해요. 그 말 먼저 들을까 봐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겁니다. 이제 그만. 그 말은 나라는 사람을 접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아직 접고 싶지 않습니다. 접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니면 모레 판교 쪽으로 갈 겁니다. 그의 회사 앞까지 가볼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마무리가 목적입니다.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 한마디. 그리고 제 입으로도 말할 겁니다. 나는 아직 일한다. 그게 서로에게 남는 첫 약속이면 좋겠습니다. 그 애는 앞으로 말 함부로 안 하고 사는 약속. 나는 아직 여기 서 있어도 된다는 허락. 택시 안에 불만 켜져 있고 도로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콜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아저씨 어디까지요라고 부를 겁니다. 저는 그 부름에 갑니다. 갈 수 있을 때까지 갑니다. 갈 수 있는 몸으로 있는 동안은 갑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사라진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30만 원도 그 애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봉투는 아직 제 가방 안에 있습니다. 편지는 접어서 따로 넣어뒀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꺼내봅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어떤 순간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받아라. 이건 돈이 아니라 사과다. 내가 욕먹은 자존심, 그거 혼자 안고 가지 말고 이걸로라도 치유해라. 또 어떤 순간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받지 마라. 넌 돈 받고 조용해진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잖아. 너는 내 자리를 돈으로 증명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둘 다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애가 편지에 쓴 말.
아저씨 같은 분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버팁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믿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72입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밤에 불빛이 갈라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몸은 예전만 못합니다. 근데 아직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일까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길만 막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게 돈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건 제 남은 인생과 연결된 질문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그 애를 직접 만나러 가볼 겁니다. 편지로 끝내지 않고 사람 얼굴 보고 끝내려고요. 말로 들을 겁니다. 눈빛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야, 어제 그 말은 정말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잘라버리는 말이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만약 진짜 마음이 느껴지면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사과한 건 나는 받았다. 그거 아무나 못한다. 그 다음에야 봉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정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혼자서는 못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돈 제가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의미를 나눠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 도로에서 시작해서 욕 한마디 맞고 다음 날 아침 봉투 하나 받아들고 그 안에 있는 편지 한 장 붙잡고 앉은 이야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늙은 사람. 손 떨리잖아요. 운전은 왜 해요? 그 말은 그냥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빠져라. 너는 끝났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체면보다 제 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싸우지 마요. 그냥 참아요. 제가 더 창피해요. 그 말이 여전히 제 등 한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안에는 30만 원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 말 전부 죄송합니다. 손 떨리잖아요. 운전은 왜 해요? 그 말은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일 죄송합니다. 아저씨 같은 분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버팁니다. 이 돈은 입 다무세요가 아닙니다. 저는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무례한 손님 하나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자존심만도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이겁니다. 나는 지금도 필요한 사람인가? 72. 밤운전, 허리 아픔, 손 떨림, 신호등 불빛이 두 개로 겹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르면 가서 태우고 내려주고 마지막에 조심히 들어가세요까지 말해주는 사람. 그게 아직 나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만 나는 아직 된다 우기고 있는 건가? 그 젊은 애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못 버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당신은 아직 쓸모 있다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 말 하나 때문에 저는 그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냥 위로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 붙잡고 버티는 게 내 마지막 고집은 아닐까? 그 생각이 또 저를 서게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봉투입니다. 3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근데 아직 못 썼습니다.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요. 이게 제 돈인지 아니면 그 애의 마음이 제 손에만 잠깐 와 있는 건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받으세요. 그 친구 진심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하겠죠. 안 됩니다. 그거 받으면 그냥 욕값으로 끝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라서 저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애를 만나러 갈 겁니다. 판교 쪽 회사 앞까지 갈 생각입니다.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확인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겁나서 하는 소린지. 그리고 제 입으로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얘야, 그 말은 진짜 아니었다. 왜 아직 운전해요? 그 말은 사람을 잘라버리는 말이다. 그건 다시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사과한 건 나는 들었다. 그건 쉬운 거 아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을지 돌려줄지 아니면 우리 둘만의 약속으로 남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혼자서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뭘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돈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 일은 둘이서 여기까지다 하고 약속만 남기면 될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여러분께 묻습니다.